네, 안녕하세요. 2부를 맡게 된 고등부 부원장 설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앞부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2달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끝날 때쯤 그때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올해를 들어가면서 작년에 했었던 내신 대비 분석을 좀 하면서 앞으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대입 성공을 위해서 수능만 중요하냐, 이제 지금은 내신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빼놓고, 이제 저는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9주일의 모의고사라고 해서 9주 동안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봅니다. 1학년도 보고 있고, 2학년도, 3학년도 전부 보고 있습니다. 3학년은,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한 3, 4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한 학년만 하시던가 아니면 2학년 정도 하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를 계속 그렇게 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3, 4년 동안 이제 1, 2, 3학년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3학년을 쉬게 됐고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1학년이랑 2학년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9주일의 모의고사가 3학년도 이제 당연히 모의고사가 주마다 있고, 2학년도 이제 지금 배우는 단원에 따라서 있고요. 1학년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보시면은 아마 학원을 다니시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표가 지스코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보는 성적이 그대로 이제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게 표로 나오는 거고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게 저번에 제가 설명해야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거기보다는 내신 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 고등학교 9의 내신 분석인데요. 일단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의 난이도입니다. 최근 3년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3년 정도 전과 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원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통 이제 배제고는 조금 멀리 있어서 많지는 않고요. 조금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건대부고, 강남고, 동대부여고, 보인고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대원, 자양, 대원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좀 많이 변화된 걸로 따지면, 동대부여고가 예전에는 상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시험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 1학년 건대부고 첫 중간고사, 2023년 중간고사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겁니다. 번호 순서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배점이 좀 비슷합니다. 제일 적은 게 4.4, 제일 큰 게 6.1, 6점 빼고는 5점대까지예요. 그럼 문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같냐? 아닙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근데 문제 점수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와 쉬운 거의 점수 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건대부고의 특징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문제들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 학원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가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보시기보다 빈번한 유형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아까 잠깐 뒤로 돌려볼까요? 난이도로 따지면 건대부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보세요. 네, 고득점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1등급이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1등급이 저 밖에 보시면 제 이름이랑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 제 사진이 붙어있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100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애가 100점 맞았대. 잘 봤네? 라고 했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왔는데. 선생님, 근데 많아요. 뭐가? 100점이요. 그래?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요. 그래서 1학기 딱 끝났는데 100점이 수두룩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말을 잘 봐야겠는데? 라고 했는데 기말도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작겠죠. 치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싸움이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계산량이 많고 시작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 못 풀었어요. 자, 그럼 대책은 시간관리, 배분 연습. 저는 제가 만약에 1학년을 맡게 되면 처음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 지금 1학년을 맡고 있는데 1학년 0.5반을 제가 하나 맡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니네가 난다 긴다 해도 다 필요 없다.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푼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되게 싫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많이 풀었어요. 그 정도 양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도 이건데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예비고일이다, 뭐 교육방학이다, 그럼 한번 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배우잖아요. 배우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처음이 고등학교 1학년 처음이랑 단원이 거의 비슷해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이렇단 말이에요. 뭐 애들이 느끼기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워도 별로 차이가 안 나네 하고 문제도 풀어도 풀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중학교 때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이러한 그릇을 하나 갖고 있어요. 캐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성향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중등은 다 담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 있잖아요. 공부 안 해. 시험 기간에만 해. 시험 잘 봐.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걔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냥 깨져요. 아다닥. 그래놓고 학원 탓을 하죠. 아, 학원 옮겨야지. 옮겨요. 그쪽 가면 돼요? 아니요. 더 깨져요. 학원 옮겼으니까 적응하는 시간도 걸리고 막 이런 시간이 다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여기 다 안 담깁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가득 채웠어. 그러니까 난 더 못해. 더 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여기 다 안 담깁니다. 근데 이게 1학년 때 중요하냐? 아니요. 1학년 때도 이 그릇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깨지냐면 2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 올라가면 완전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1학년 때는 수상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학년 전체가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걸 합친 게 한 학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2배 이상은 되는 건데 그때 가면은 막 허우적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배웠어도. 자, 그리고 이제 실수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하나 하면 내 앞에서 1등급 문이 닫혀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군대국어는 시험이 서술형이 다른 지역은 다른 학교는 서술형에 추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술형을 다 풀었는데 답만 틀렸어. 그럼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쫙 서답이에요. 아니 그냥 문답이에요. 그냥 답만 쓰시오. 답이 틀리면 빵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틀리면 쟤도 틀렸으니까 좋아. 근데 나 서술형 좀 풀었거든? 좀 추가 점수를 받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끔 여기는 많진 않아요. 근데 건대부고는 킬러 문항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생각하신 거예요. 야 그래도 변별력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넣으시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약한 편의 고난이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광남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학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저희가 막 어떤 학교 편중이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7년째,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광남고반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남은 2학년이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광남은 부교재가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1학년 때 올림푸스 쓸 거야. 2학년 때 수능특강 쓸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2학년의 수능특강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광남은 그거예요. 우리는 내신 위주도 있지만 정시 위주야. 둘 다 신경 쓸 거야.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2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특강 풀려. 그럼 애들이 죽어납니다. 진짜. 저희도 죽죠.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2학년 3학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왜 힘드냐면 2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부교재로 수능특강을 푼다라는 건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바로 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지금 깨지는 게 낫다. 니네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깨지는 거다. 그냥 지금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가는 거다. 니네 학교가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권은 이미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점점 넘어온 거예요. 이쪽. 강남이 조금 빨리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형 문제가 많아요. 서술형 2개밖에 없습니다. 6점짜리 2개.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빨리 답을 컨택을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나오느냐? 아니요. 변형이에요.
근데 이 변형이 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똑같은 문제 많았다가 그 다음 변형으로 확 바뀌었다가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게 같은 문제예요? 이래요. 그러면 풀어봐봐. 같잖아. 풀어주면 이래요. 시험 보고 와서 시험 보기 전에 그래야 되는데 시험 보고 와서 이러고 있어요. 자 보시죠. 부교재 유형 중심이에요. 근데 부교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부교재만 다 외우고 가고 그것만 다 풀고 가면 돼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고 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추가로 다른 문제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아까처럼 이제 학평 문제라든가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아도 시간을 못 풉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학년에 잘하는 반이랑 못하는 반을 맡아봤는데 2학년 때 예를 들거나 1학년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교재니까 저희는 미친 듯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진짜 5번은 풀리거든요. 심지어 제가 똑같은 문제를 막 10번 푼 적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수업하다가 야 이거 숫자 바꿔볼까? 숫자도 바꿔보고 막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풀고 가도요. 진짜 빠삭하게 외우고 있지 않은 이상은 시간을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이었나? 2학년 수능, 2학년 그 중간이었나 기말이나 시험 문제를 한번 제가 딱 만났는데 야 이거는 지금 고3 애들이 풀어도 좀 힘들겠는데? 시간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저희 반 애가 저희 학교 100점이 한 명 있대요. 누구냐? 네?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3학년이 공부할 정도의 모의고사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전부터 강남은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것만 풀리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계속 다 풀리고 학평 다 풀리고 그 다음에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유형이 출시가 되고요. 대책은 열심히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아시겠지만 애들이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놓고 가서 그걸 틀려오죠. 네, 이건 어디 가나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들하고 2학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수업하다 내가 얘를 이렇게 가르쳤지. 이렇게 대학을 보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대학 간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지서를 다 받은 건 아니고 최근에 받은 두 녀석인데 이 녀석은 동대구여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되게 기쁜 문자를 저번 달에 저한테 줬는데 선생님 저 연대랑 고대 붙었는데 어디 가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 야 이거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니네는 연대랑 고대를 두면 어디 갈 거니까 애들이 저희 지금 놀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뭐 하고 싶은데? 지금 과는 보건정책관리학과인데요. 이 녀석이 꿈은 로스쿨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자 라고 했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괜히 딴 데 가서 야 고대는 로스쿨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서 고대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녀석도 하필이면 또 고대를 갔습니다. 근데 네, 이 녀석은 이제 저기 한양대 부속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녀석이 되게 이제 일화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저한테 그러니까 1학년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정도 기말에 저한테 왔어요. 다른 데 다니다가 문제가 뭐였냐면 비상한 녀석인데 문과예요. 수학 빼고 다 1등급입니다. 정말로. 근데 수학이 1학기 때 등급이 한 3, 4인 거예요. 문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녀석인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시험 보는 방법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미 1학기 때 시험을 망쳐서 멘탈이 이미 다 완전 시험 전날 울어요. 이거 망치면 이게 이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내신 공부할 때는 까먹고 있다가 시험 전날에 그때의 기억이 확 와요. 아 그래 내가 저번 시험에 들어가서 망치고 끝나고 울었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시험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확 올라옵니다. 그럼 또 백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예전에도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 남자애들한테 욕합니다. 얘 전화해요 제가. 애들이 처음에 막 듣고 있다가 나중에 웃어요. 하고 이렇게 이래요. 왜 그러냐면 긴장을 일단 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망치고 와. 괜찮아. 어차피 망칠 거네. 네 맘대로 풀고 와. 니네 엄마는 내가 알아서 커버할게. 엄마한테 미리 전화합니다. 어머님 망칠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번에도 망칠 거예요. 근데 다음엔 잘 보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애가 일단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소 네가 풀고 싶으면 다 풀고 와.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를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전부 1등급.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수능 가서도 제가 손댄 게 거의 별로 없어요. 2학년 때 거의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나한테 그만 배워. 너 와서 하는 거 별로 없잖아. 싫어요. 끝까지 다닐 겁니다.
끝까지 다닌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도 뭐 거의 잘 봤고요. 하나 틀렸나? 2개 틀렸나? 문과니까 1등급 나왔고요.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신기하게 로우스쿨을 간대. 그래서 내가 둘이 모르거든요? 둘이 몰라요. 그냥 같은 반에 있었는데 안 친해. 학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야, 본 적 있지? 둘이 같은 학교야. 이제 로스쿨에서 만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런, 네. 어제 혹시 축구를 보셨나요? 전 보고 잤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보통 저는 야행성이에요. 밤에 문제를 많이 풀고 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축구를 저번에 사우디도 보고 잤고 어제도 내일 아침 수업인데 하고서 봤는데 후반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이미 문제만 풀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로. 끝났어. 흥민이 돌려보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를 질책했어요. 뭐야 너. 네가 그렇게 원하는 축구인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인데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포기하면 돼? 쟤는 포기 안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지만 요새 아이들이 되게 의지가 약해요. 저는 해마다 그걸 느낍니다. 점점 그게 너무 약해지니까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길어졌네요. 제가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학교를 처음에 가요. 시험을 만약에 처음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못 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잘 볼게 만들어 줄 건데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다음에 잘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요. 가서 잘하는 애들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저한테 너 그 정도 점수면 수도권도 가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험 한 번 보고, 1학기 중간고사 하나 보고, 그거 보고 걔가 너를 맞춰? 걔 뭐, 신내림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너를 몇 개월 동안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해봐. 내가 몇 개월 동안 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꼴랑 그 얘기 하나 듣고 와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럼 여태 나는 너한테 뭘 한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와서 1학기 처음 시험 망치면 다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점수 쓰면 대학을 못 간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뭐요? 의지를 꺾어버려요. 게다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요새는 왜 1등급이 편한지 아세요? 전 1등급 애들한테 그러고, 야, 니네 진짜 편하겠다. 옛날 같으면 니네 되게 힘들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등급 애들이 있으면 2등급 애들이 어떻게든 막 치고 가려고 난리 치거든요? 선생님, 저 잡을 거예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1학년 1학기 등급 딱 나오면 애들이, 선생님, 제 자리는 여긴가 봐요. 미쳤니? 10번이 시험 2개 본 거야. 8번 남았는데? 장난해? 그리고 수시밖에 없어? 정신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잡아주셔야 돼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1학년 때는 조금 잡아주셔야 되고 옛날에 고1이 아니에요. 지금 고1은 한 중2, 중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되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세상이 좋아지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3 수업이 편한데 요새는 고3 수업이 너무 힘들어요. 다 해줘야 돼요. 바라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지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꺾이지 않게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축구처럼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로 역전해서 대학 간 애들 많습니다. 이번 저희 고3 중에서도 얘네 둘은 말고 다른 애들도 연락 오는 애들은 바쁘다고 통지서도 안 보내요. 합격 발표만 저한테 얘기하고. 그 애들은 정시로 붙은 애들도 많습니다. 수능 내신 등급 막 3점 몇 이래요. 4점 몇 이런데 다 좋은 대학 간 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겠지만 정시 준비는 내신 준비랑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은 네, 빌드업이 생각보다 길었죠? 저희 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온 건데 문제 풀다가 전체를 풀어주고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럼 애들이 뒤에 것만 보는데 둘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이걸 알려주냐? 날로 먹을 체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왜 알려주냐? 시험 때는 이거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나중에 뭐 이제 시험지를 봐야지 좀 알겠는데 그런 형태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대구요겁니다. 이제 여기가 최근 3년간의 관건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전, 이제 3년 전이 됐어요. 벌써.
3년 전 동대부여고 1학년 시험지를 제가 딱 받자마자 오! 학교 선생님이 바뀌었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시험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려웠어요. 평균이 40점대로 떨어집니다. 평균이요. 1등급 컷이 70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그래서 저희 학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학원에서 난다긴다 하고 했던 애들이 동대부에 갔는데 예상으로 여기 학교 시험 문제 쉬운데? 아니 어렵진 않은데 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완전 그냥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걔네가 한 70점대 맞았거든요. 잘 본 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점수를 그냥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70점대? 망했는데? 못 풀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들어버린 거죠. 자, 특징입니다. 여기도 이제 학교 프린트 변형이 있었는데 프린트의 변형이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유형이 되게 많이 존재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유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년치를 보거든요. 애들한테 한 2, 3년치는 연습을 시켜요. 풀다 보면 똑같진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봤는데 학교에서 검수를 할 때, 시험지 검수를 할 때 뭘 하냐면 최근 2년간의 시험지랑 비교를 합니다. 똑같은 문제 지워요. 안 되죠, 그러면. 왜냐면 기출 문제랑 똑같이 나왔는데.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바뀌었고. 이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애들은 몰라요. 근데 저희가 보면 알죠. 이거 똑같은 거야. 이런 게 반복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공통이에요, 이제. 한도 학교 정도 빼고는 다 공통입니다. 그러면, 네. 하셔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동대를 갔다, 강남을 갔다, 그 다음에 배제다, 보인이다 이러면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양을 많이 풀어서 나의 계산 능력이라던가 빨리 푸는 스킬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유형은 다 끝내놓고 내신 대비할 때는 고난이도 스킬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도 스킬을 내가 틀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인고입니다. 이게 제가 보통 마의 13, 14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예비 고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애를 가르치다 보면 얘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랑 할 때는 되게 잘해요. 근데 시험을 막상 보고 오면 못 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고 오면 또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이유가 뭔 것 같아? 라고 하면 본인 실력이 시험을 좌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하면 가서 80 이상을 하고 와야 되는데 100을 하면 50밖에 못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전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인드 컨트롤, 하나는 시험 보는 방법. 두 가지예요. 요거 두 가지를 완벽하게만 해주면 좋은데 마인드 컨트롤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시험 보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도 잘 먹어본 애들이 잘 굽고 잘 먹잖아요. 시험도 잘 봤던 애들이 잘 보는 이유가 시험 보는 스킬을 알아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저도 시험을 직접 보게 해요. 시험 전에 내신 대비 기출하면서 제가 오답도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뭘 많이 보냐면 어떻게 푸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서 얘가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을 한번 봅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확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마이 13, 14라고 했죠. 앞에까지는 되게 쉬워요. 보통 시험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앞에까지가 되게 쉬우니까 앞에 풀다가 뭐 괜찮네. 천천히 풉니다. 근데 13번 딱 붙어보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패스. 넘겨.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넘겨. 모르면 넘겨. 평소 때는 말고요. 시험 볼 때는. 근데 애들이 안 듣죠. 시험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 이거 풀어야 돼. 내가 아는 문제야. 근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시간 이제 뭐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넘어가도요. 다음 문제가 시험 문제를 만나도 내 마음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백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서술형 문제가 남았어요. 서술형이 3개나 있네? 저거 다 언제 쓰지? 이러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험은 끝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풀 때 막히면 무조건 패스. 객관식 못 돌아올 것 같으면 찍고 넘어가. 그래서 저는 번호도 알려줍니다. 3번으로 찍어. 야, 이번에 2번인 것 같아. 확률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이번에 뭘로 찍어요? 물어보고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건 그렇고 이렇게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 만약에 배당이 높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술형부터 풀어. 일단 뒤로 가. 서술형부터 풀어. 서술형을 대신 15분 안에 끝내. 아니면 문제가 2개밖에 안 돼. 10분 안에 끝내. 서술형도 안 데까지는 적어. 모르는 문제야. 안 데까지는 적어. 1점이라도 받아. 그 1점 때문에 네가 2등급이 될 수 있어. 그 1점 때문에 네가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실험을 매년마다 해요. 애들한테. 야, 너 뭐부터 풀었냐? 서술형부터 풀었어? 객관식부터 풀었어? 서술형부터 푸는 애들이 점수가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선다형이에요. 마지막에 어렵잖아요. 여기 만약에 2.7, 2.7, 2.8, 2.8이에요. 여기 4개가 어렵잖아요. 근데 넘어가 보세요. 4, 4, 4, 4, 3, 3, 7이에요. 그러면 여기 3개를 못 푸는 것보다 여기 2문제를 맞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시험 볼 때 점수 배당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나 이 문제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때 가서 왜 거기서는 미친듯이 그걸 붙잡고 있냐고요. 바보같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인고입니다. 여긴 할 말이 좀 많은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그리고 고난이문도 참고해서 변형. 1대1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똑같이 어떤 건 다르게. 약간 이렇게. 네. 전혀 여기는 진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학교를 이제 애들이 물어보거나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면 여기 학교 시험 문제 어때? 그러면 제가 성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못 잡겠어요. 그게 선생님들이 머리를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일정하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대부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건대부고도 거의 교과서 위주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과서는 2번, 3번 무조건 풀립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냥 양으로 묻힌 듯이 풀고 내신 대비 가서는 어려운 거 풀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러고 가서도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난다긴다는 애들이 막 다 머리 드밀고 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2학년 되면 더 난리 나는 거예요. 2학년은 그냥 대놓고 이거 수능인데? 예요. 이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는 좀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학원에서 유형을 최종 점검, 저희가 이제 지금도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때 가면 시험 전 한 4주 전? 5주 전에 저희가 이제 내신 디펜스라고 해서 일단 예비 시험을 한번 봅니다. 물론 각 선생님들마다 시험을 보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취약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최후 방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문제집이 또 나옵니다. 여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저도 아직 안 주셔서 못 봤는데 일단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엄선해서 만든 문제집입니다. 1등급 확보 전략이 뭐냐면 일단은 요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등급 전략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푸는 문제 유형은 다 파악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거 맞고 쉬운 거 틀려옵니다. 느껴보셨죠? 미칩니다. 저는 그럼. 진짜 미쳐요. 야, 너는 이걸 맞고 이걸 틀리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커스온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 매번 이 동네, 그 다음에 강남권에 있는 기출들을 이제 넣거나 변형해서 만든 최근 몇 년간의 시험 문제를 넣은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실시를 하고요. 이건 뭐냐면 기출문제집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대부분 매년치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 것도 있고 서울 지역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 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에서도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를 되게 잘 만드세요. 거기서 저희가 뽑아서 풀려보고 이 연습 트레이너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시험 보고서 끝이 아니에요. 시험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시험 끝. 저는 시험 끝나면 아이들한테 항상 시험지 가져와. 채점하기 싫어 내가 해줄게. 그러면 도망가죠. 근데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무조건 오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지도요. 저랑 하는 시험은 저는 차라리 여기 제가 계시는데 다 치웠네요. 좀 오답 노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다 보게 하고 오답 노트에서 잠깐 다 수고한 다음에 오답했는지 아닌지 확인 다 하고 다시 피드백까지 해줍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요. 안 그러면 했던 실수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틀린 거 또 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지도 시험을 만약에 봤어요. 진짜 시험을 내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지 갖고 와서 저랑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 맞았을 수 있었을까?
왜 틀렸을까? 옆에다가 이유를 적습니다. 저 오답노트가 다 옆에 이유가 써 있거든요. 그걸 왜 하느냐면 그 다음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보완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받은 결과와 똑같은 시험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저희 방학 동안의 이제 스케줄입니다. 아마 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0.5반의 스케줄이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반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 계열, A계열, B계열, C계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진도에 따라서 좀 심하냐, 아니면 기본이냐, 기본 심하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해왔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0.5반을 작년에도 2반 했고 올해도 1반을 하고 있는데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대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0.5면 잘하겠지? 이 정도 다 알고 오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요, 빈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 생각보다 빈틈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잘 채워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저는 짧게 합니다. 길게 하면 너무 지루하셔서 짧게 하는데, 마지막 타임에는 보통 대표님이랑 원장님이 저한테 너 네 자랑 한번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제 자랑 엄청나게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 보낸 녀석들입니다. 근데 제가 취미가 뭐냐면, 예전부터 제가 이제 학원 강사 한지 좀 한 내년 정도 되면 20년 됐는데, 제가 취미가 뭐냐면 학생들의 입학 통지서를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진짜 많아요. 전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막 다 있고, 제가 가끔 슬럼프가 오잖아요. 저희도. 그러면 한번 봅니다. 그래,